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혹시 55 혹은 60이라는 숫자를 받아들고 이제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라며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아보니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기력이 떨어지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 진짜 이유는 세월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먼저 늙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55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뒷방으로 물러나야 할 때가 오고 자식들은 다 커서 품을 떠나갑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상실감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남은 인생은 그저 병 안 걸리고 버티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수많은 동료와 친구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60세에 이미 노인이 되어 자리에 누웠고 어떤 이는 90세에도 청년처럼 글을 쓰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자아의 유효기간을 본인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5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제2의 사춘기입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멈췄을지 모르나 정신적인 성숙은 이제야 비로소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은퇴는 곧 휴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 하며 아무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이 이제 우리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근육은 탄력을 잃고 뇌는 활동을 멈추며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건강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생의 활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릎이 아파서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몸의 비명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핑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55세 이후의 건강은 신진대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마음, 그리고 나이 먹었으니 대접받아야 한다는 권위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당신의 혈압과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젊은이들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출 때 늙는 것입니다. 55세, 이제 당신은 인생의 중반전을 막 넘겼을 뿐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먼저 당신의 서랍장과 마음속에 쌓인 노인이라는 낙인부터 버리십시오. 오늘 내가 읽을 책 한 권이 있고 내가 돌봐야 할 화처가 있으며 내가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현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생각만큼만 늙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믿는 100세 노인의 심장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55살 청년의 심장보다 훨씬 더 힘차게 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란 적은 없으십니까? 55이 넘으면 그 사람의 얼굴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가 됩니다. 주름의 깊이보다 무서운 것은 그 표정에 서린 도끼와 원망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깨달은 건강의 비결 중 하나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응어리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탄이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지금의 중장년층은 마음 한구석에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55세 이후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좋아 화를 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화가 고스란히 오장육부를 태우는 불길이 됩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평생을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치고 건강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면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도 늘 웃으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병원 문턱도 잘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은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막히고 그것이 곧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병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특히 이 나이대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친구의 자식은 대기업에 갔는데 내 자식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거나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아직 이 모양이라거나 하는 비교 말입니다. 이런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55세가 넘어서도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몸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느라 정작 소중한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라 모두가 의아해했지요. 그런데 그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평생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시댁에 대한 서운함을 가득 품고 사셨더군요. 겉으로는 온화해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몸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55세 이후에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청소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집착,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자기 연민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지 하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혈액은 맑아지고 굳어있던 근육은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이 찾아옵니다. 내 몸의 통증은 어쩌면 제발 그만 화내고 나를 좀 돌봐달라는 영혼의 간절한 호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사랑하고 치유하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55세 이후 무너져가는 건강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영양제보다 귀하고 당신이 오늘 품은 너그러운 마음이 어떤 명의의 처방전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55이나 60이 되면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하고 말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여행이나 다니는 것이 진정한 복후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락함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빨리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는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녹이 슬고 결국 고장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5세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을 보면 대개 삶의 긴장감을 스스로 놓아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배우려 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그저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하다고 해서 세포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 잃은 육체는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로 결심할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접받는 노인이 되려는 욕망도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석에 앉으려 하고 젊은 사람들이 수시로 수발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도 제 방 청소는 직접 하고 웬만한 거리는 제 발로 걷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 뇌는 스스로 생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일은 내가 한다는 독립심이 당신의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나이대에 겪는 존재의 가벼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이 쓸모 없어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우울감에 빠집니다.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 집안에만 틀어박히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죽음일 뿐 당신이라는 인간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활동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텃밭 가꾸기든 뒤늦게 시작한 공부든 봉사활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땀 흘려 무언가에 몰입할 때 우리 몸에서는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 갑니다. 가서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문을 읽고 책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그분은 80세가 넘었지만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반면 돈은 많지만 매일 골프나 치며 유흥으로 소일하는 이들은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 없는 활동은 유희일 뿐 생명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시간에 책 한 페이지를 더 읽고 산책길에 핀 들꽃의 이름을 하나 더 외우십시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해를 기다리며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하늘을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의 몸을 기분 좋게 혹사시키십시오. 그것이 55세 이후 진정한 건강과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을 더 챙겨 먹고 노후 자금을 더 쌓아야 안심이 된다고 믿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진짜 건강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에 있었습니다. 55이 넘었다면 이제는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야 할 때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남은 인생의 언덕을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입술의 독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특히 과거의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르치려 드는 잔소리는 본인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은 내뱉는 순간 그 독소가 가장 먼저 내 몸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55 이후의 품격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데서 옵니다. 말을 줄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이 몸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자연히 심장 박동도 안정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낡고 죽은 물건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사는 것은 마치 무덤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공기가 바뀌고 그 깨끗한 공기가 당신의 폐를 정화합니다. 나중에 다 쓸모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미래에 대한 불안의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을 가볍게 사십시오. 짐이 가벼워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이라는 이름 아래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은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나가는 모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혼자 숲을 걷거나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과 차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병이 아니라 영혼이 쉬어가는 안식처입니다. 또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우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이지 당신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내 소중한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허허 웃어 넘기는 여유, 그 큰 그릇이 당신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55세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무들이 스스로 잎을 떨구기 때문입니다. 잎을 움켜쥐고 있는 나무는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욕심, 자식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무거운 잎사귀들을 이제는 기꺼이 대지에 내려놓으십시오. 가볍게, 아주 가볍게 몸을 만드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은 신기하게도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평온함과 감사를 채울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치열한 삶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55살 이후 당신의 건강을 결정짓는 최후의 열쇠는 의학기술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닌 바로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랑의 온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고 사회가 나를 안아주길 바라며 배우자가 내 건강을 챙겨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 완성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사회를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되려 노력할 때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는 가장 왕성하게 샘솟습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을 도울 때 가장 큰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55세 이후 삶의 목적이 나의 안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음은 좁아지고 몸은 오그라듭니다. 하지만 내 시선을 타인과 세상을 향해 돌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노인은 치매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발걸음에는 힘이 실리고 눈빛에는 생기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증명하고 싶은 이타심의 기적입니다. 한국의 중장년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점수를 매기는 일을 멈추십시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가슴에 얼마나 많은 온기가 남아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억울함과 미움으로 얼룩진 가슴은 돌처럼 딱딱해져 당신의 숨통을 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로 부드러워진 가슴은 당신의 온몸에 맑은 피를 돌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누군가에게 글을 쓰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말이죠. 감사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최고의 예방주사입니다. 불평은 뼈를 깎지만 감사는 살을 돋게 합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름은 깊어졌을지라도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현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길가에 핀 작은 풀꽃에게 고맙다고 속삭여 보십시오.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혈압을 낮추고 잠든 세포를 깨우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열매가 되어 세상에 단맛을 나누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젊고 충분히 아름다우며 무엇보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55.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넉넉히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건강 비결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순을 넘긴 지금도 40살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고통은 아마 여러분의 곁을 끝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고 오래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은 몸이 먼저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진짜로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지나왔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건너온 친구들 중에는 지금도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이임에도 늘 불만과 분노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위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증명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습관들이 몸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문제는 그 습관을 예순이 넘어서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똑같지 않습니다. 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에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며 가을에는 수확을, 겨울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겨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봄처럼 달리려 하고 여름처럼 싸우려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행복은 더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덜 하는 것, 그만두는 것, 그리고 놓아주는 것에서 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게 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야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못 놓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면서도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고통과 평안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조용히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아도 되었을 어떤 습관, 어떤 생각, 어떤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이 길로 계속 가면 더 힘들어진다는 방향 정도는 조심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도 제 또래의 친구들에게도 수없이 되뇌어온 말들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지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남에게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삶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순을 넘기고도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의외로 아주 오래된 습관 하나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며 자기 몫을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부터 그 습관은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소모시키는 짐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요. 사실 세상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늘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젊었을 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시도는 거의 항상 실패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을 포기하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들고 설명이 줄어들어야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 굳이 증명하지 않는 것, 때로는 오해를 그대로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많이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첫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담담함을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와 자기 비난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사람은 종종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때 그렇게만 했더라면,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특히 주변에서 더 잘된 사람, 더 편안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 그 비교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비교는 언제나 현재의 나를 가장 잔인하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여러분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벚꽃이 지고 난 뒤 왜 나는 봄에 더 오래 피어있지 못했을까라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듯이 인생의 한 시절도 그 시절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고 많은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벽한 선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흔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끝없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노년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과거를 바로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멈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마음은 늘 분주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마음에는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노년의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 번째로 멈춰야 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좋아 보이지만은 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바로 의무감만으로 관계를 붙들고 사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같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혹은 예전의 정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미 마음이 닳아버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삶에서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버티기 위해,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사람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람보다 평온한 시간이 더 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나오는 만남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여러분의 노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노년의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분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몇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조용하고 깊습니다. 반대로 늘 불만과 분노 속에 사는 분들은 의외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의 대부분은 위로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지난 이야기를 되풀이하며 누가 더 억울했는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몸으로 내려옵니다. 잠이 얕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에게도
기운이 있다고 말해봤습니다. 밝은 기운과 어두운 기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살리는 기운이 있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 기운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늘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그 색으로 물듭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빠르고 깊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관계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 말입니다.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혼자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혼자는 고요할 수 있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예수님 넘어서도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증명하려 한다면 그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제는 누가 옳았는지를 따질 나이가 아니라 어디에서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알아야 할 나이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리로 관계를 옮기는 일입니다. 가까워야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지내도 괜찮은 사람, 함께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굳이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현재가 온전한 사람, 그런 관계 몇 개면 노년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계를 가져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과 감정이 어떻게 노년의 평안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멈추어야 할 것은 사람들과의 다툼 그 자체가 아니라 말과 감정이 앞서 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곧 힘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말로 버티고 말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습관은 점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이후에 말 한마디는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남고 훨씬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요즘 들어 말이 거칠어졌다고요. 그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피로와 억울함이 말의 가장자리를 날카롭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대접받지 못한다는 감정,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말을 빠르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아보며 깨달은 것은 말로 존중을 요구할수록 존중은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의 품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침착함과 여백에서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무게, 그것이 세월이 준 힘입니다. 동양에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그 그림자도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안은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쉬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울할 때 당장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게 말해도 대부분의 일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반응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남긴 흔적은 기억 속에 오래 머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 때 그 무례함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결국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약자의 도피가 아닙니다.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물론 말하지 않으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은 잠시 후 사라지지만 상처 주는 말은 오래남아 나와 타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말의 수를 줄이고 말의 온도를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대부분 잦아듭니다. 그 파도 위에서 말을 하면은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아서 옵니다. 많은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서 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부모들이 가장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멈춰야 할 것은 아마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불안입니다. 특히 부모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예선을 넘어서도 자식의 선택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불안은 결국 자기 삶을 비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라 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식은 하늘이 맡긴 손님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잠시 함께 머물 뿐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비로소 숨을 쉽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내가 없어지면 저 아이는 괜찮을까? 내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놓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집 안의 물건도 일상의 일정도 마음속의 기대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안 가득 쌓인 물건을 보며 말합니다.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은 다시 쓰이지 않습니다. 그 물건처럼 마음속에 걱정도 쌓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움직여도 조금 느리게 걸어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 지속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한 하루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이뤄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다 해냈습니다. 이제는 잘 쉬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승리에서 오지 않는다고요. 누군가보다 앞서는 것도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져야 합니다. 미련도, 집착도, 분노도 조금씩 내려놓아야 걸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내려놓아도 삶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예순 이후의 하루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선물을 불안과 걱정으로 채울지 고요와 감사로 채울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느리게, 조금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 살아온 한 사람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마지막 말입니다.